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여러분들 교재 18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법 2018년도 기출만 모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87페이지요. 제3절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오늘 볼 차례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여러분들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 있으시면 그 페이지가 292페이지 이하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당사자 사이에 이제 등기라는 걸 신청하고 할 때 이제 매매계약이든 무슨 이런 법률 행위를 할 때요, 특약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형화되어 있는 그런 약속들 말고 당사자 간에 특별히 어떤 약속들, 자,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요런 게 이제 부기 등기를 하느냐라는 문제들, 요런 거에 관계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환매 특약의 등기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에 문제 봅니다. 자, 환매권 실행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환매권 실행의 등기. 자, 우리가 환매권 등기 그러면 이 환매 등기 하는 것들도 사실은 대출이나 이런 것들, 소비대차 계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하면서요, 다시 환매 특약도 하죠. 환매 특약. 그다음에 사실 매매 계약을 했지만 그 내심은 그 소비대차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돈을 빌리고 그다음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시 그걸 환매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데, 요게 이제 약간 저기 하는 게 이제 매매 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 환매 특약도 동시에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환매 특약의 등기도 같이, 환매 등기도 같이 동시 신청해야 된다라는 점,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환매권 실행을 시키는 등기, 요거 할 때 환매권 실행을 시킨다, 그게 뭐겠어요?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죠. 이건 본등기 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요 환매 특약의 등기 같은 것들, 환매 등기 동시 신청하고 요거 부기로 항상 붙인다라는 거. 하지만 환매권 실행을 하는 등기는 주등기로 붙인다는 거. 요런 점 좀 조심하시고요. 자, 1번, 2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환매 특약의 등기 이후에 환매권 행사 전에 결렬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등기 원인을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록한다. 자, 이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직권, 요 부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좀 요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서 여기에 부기 3의 1 환매 등기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등기가 끼고 나서 나중에 이 환매권을 실행하는, 그래서 5번쯤 가서 환매 실행 등기, 뭐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이 등기를 지금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요걸 지금 말소해야 되는데, 요게 직권 말소냐 이 얘기죠. 직권 말소가 아니고요, 공동 신청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말소한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 지문에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틀려요. 공동 신청한다라는 거.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한다는 거. 자, 해설에도 여러분들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해설에 4번 동그라미 4번 X표 돼 있고요. 세 번째 줄에 가시면 공동 신청에 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말소하면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두 번째 문제 4번 이것도 보세요.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환매권 행사 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소유권. 앞에 문제에서 봤던 지문 같은 내용입니다. 등기관 직권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공동 신청. 그러면서 기록은 어떻게?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뭐 다른 지문들은 뭐 다른 내용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답은 이렇게 같은 부분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환매권 행사하고 관계된 등기하고 관계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권리소멸 약정의 등기 보도록 할게요. 이제 권리소멸 약정에 대한 특약으로 이러이러한 상황들 어떤 상황이 생기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자 뭐 이런 약정들을 했다라는 얘기죠. 권리소멸 약정 등기. 자, 문제 1번 권리소멸 약정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2번 보시면 등기원인 증서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에 대한 소멸의 약정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자, 원인 증서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에 대한 소멸의 약정이 있다. 이걸 반드시 신청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이거 신청을 해서 등기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제 신청서에 기재를 안 하면 등기관이 기록을 안 해주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당사자가 불이익으로 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아니고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해설에 동그라미 2번 가보시면 법원 등기원인의 권리에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계속 권리소멸 약정과 관계된 등기 문제 보도록 합니다. 권리소멸 약정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권리소멸의 약정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소멸 약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에 의해 환매 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권리소멸 약정사항을 기재해서 약정 등기 신청하는데 환매 특약의 등기 이거 신청 못할 게 이유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얼마든지 권리소멸 약정사항 요거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환매 특약의 등기도 얼마든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상의 금지사항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택법이든 임대주택법이든 결론적으로 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거죠. 주택의 소유권을 공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임차권을 공급하는 거냐 뭐 이런 차이인데요. 이제 보면 이 법들의 취지는 골고루 이런 것들이 좀 공급되도록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편법을 이용해서 악용되는 사례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한 내용들 금지사항 같은 것들 이런 걸 이제 부기등기로 이렇게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기등기 말소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 61조 3항 금지사항. 그 금지사항에 대한 부기등기 말소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실까요? 1번.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에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금지사항 부기등기되어 있는 걸 말소한다. 직권이 아니고요. 촉탁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하면서 부기등기 말소도 촉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지사항을 부기등기 해놓은 거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행법원에 의해서 매각이 됐다. 그것 때문에 지금 금지사항
부기 등기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부기 등기 돼 있었는데 요게 지금 집행법원에서 매각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쪽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촉탁을 하면서요. 그거 촉탁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뭐까지 이 금지 사항 부기 등기까지 이제 촉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촉탁에 의한다.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촉탁에 의한다. 촉탁을 하면 등기관은 말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어서 계속 봅니다. 191페이지에요. 2번 문제 보시면 옳지 않은 것. 자, 2번.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입주 예정자가 있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 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누락된 경우에는 보존 등기 이후에라도 관할관청이 사업주체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 예정자가 있음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금지되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금지사항 등기를 하지 못한다. 자, 여기에 입주 예정자가 있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동시에 그 금지사항 부기 등기 요걸 해줬어야 되는데 요게 누락됐다는 얘기입니다. 누락. 그럼 보존 등기 이후에라도 이런 확인서들 그리고 입주 예정자가 있음을 소명하는 정보 제공 이런 것들 통해서 금지사항 부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미 금지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새롭게 금지사항 등기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로는 못하지만 금지사항 등기와를 지금 부기로 계속 붙이는 거 얘기하는데요. 요거 부기로는 못 붙이지만 주등기로는 붙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금지되는 등기가 있어요. 그 등기가 있기 때문에 금지사항을 갖다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부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존 등기 할 때 여기 부기를 이제 붙여가지고 부기 등기 금지사항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빠뜨린 상태에서 두 번째 회사에서 금지사항에 관한 등기가 있다, 금지 등기가 있단 말이죠. 뭔가가 금지되는 등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금지사항 등기를 여기다 할 수 있느냐? 부기로 붙이면 여기 밑으로 들어가고 순위가 어떻게 돼? 이거보다 빠르게 되죠. 안 된다는 얘기. 이건 안 된다는 얘기.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해서 금지사항 부기 등기는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 주등기로는 붙일 수 있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 3절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소유권과 관계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제 각각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용익에 관한 등기 또는 담보에 관한 등기, 용익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 각각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4장 193페이지 용익권에 관한 등기, 지상권에 관한 등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지상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상권 그러면 약정을 해서 즉에서 지상권 설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등기해야지 그 효력이 있죠. 그 외에 이제 등기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는 거 법정 지상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과 관련돼서 이제 또 얘기할 게 이제 구분 지상권 같은 것들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구분 지상권. 우리가 이제 토지의 소유나 토지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 지상권 개념으로 인해서 어떻게 입체적으로 이제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됐다. 뭐 이런 취지가 있고요. 구분 지상권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구분 지상권의 등기도 우리가 주의를 좀 해줘야 되겠고요. 문제 1번 봅니다. 용익권에 관한 등기, 지상권에 관한 등기 문제 1. 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으로 정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 기간으로 특정해야 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자, 우리가 존속기간, 지상권 존속기간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당사자 약정이 우선하는데요. 법정 존속기간이 있죠. 30년, 15년, 5년.
자,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기타 견고한 건물, 수목의 집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30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 기한에 대한 제한이라고 얘기하죠. 단기 제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건축물, 이런 거, 주택이나 이런 것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한다. 빌린다는 얘기죠. 물권인 지상권으로 얻는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할 때는 그 존속 기간을 약정할 때 당사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30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30년보다 만약에 짧게 하면 30년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30년. 자, 그런데 이때 계약을 할 때 존속 기간을 안정하고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존속 기간을 안정하고 그렇게 해도 지상권 설정해서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도 존속 기간이 등기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존속 기간을 몇 년짜리로 보냐 이 얘기죠. 지상의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확정 기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반드시 확정 기간을 특정해야 된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라는 것.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짧게 하면 요걸로 보고, 이게 석조, 견고한 건축물. 그 다음에 기타 일반 건축물. 그래서 목조 건축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공작물, 그러죠. 공작물 설치 이런 것들은 5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 기간들보다 짧게 하면 요 기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불확정 기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요 기간, 각각 해당 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이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거보다 더 길게 하는 거, 각각의 상황에서 더 길게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영원한 지상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3번 불확정 기간으로 정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 기간으로 특정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 조심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지상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될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 치료라는 것들, 치료를 지급해야 반드시 지급해야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치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대신 대항 요건. 그래서 치료의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방금 봤던 존속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구분지상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2018년도에는 기출문제 구분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안 나왔지만 다른 때는 이제 많이 나왔었던 거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등기. 자, 지역권에 관한 등기, 지역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지역권 같은 것들, 지역권 그럼 이제 용어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요역지, 승역지 이렇게 되죠. 요역지가 뭐예요? 다른 토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토지에 그런 걸 제공하는 토지. 그래서 승역지, 여기는 요역지. 도움을 받는 토지, 도움을 주는 토지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흔하게 얘기되는 게 이제 결국 많은 얘기하는 게 공로가 있고 토지가 있고 뒤에 토지가 있고 여기도 전부 사인의 토지들. 결국은 요 토지는요, 요 토지 전부 사인의 토지들인데 요 토지의 소유자는 결론적으로 이 공로까지 나가려면 타인의 토지를 밟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태. 그럴 때 타인의 토지에 이렇게 통로를 설치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요 통로 좀 설치하자. 그럴 때 요 지역권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요역지, 여기가 승역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지역권 같은 것들 용익권은 또 어떻습니까? 한 필지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다만 우리가 요역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하는 건 안 돼요. 승역지의 일부에다 지역권 설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요역지 일부를 위해서 승역지 이렇게 하는 건 지역권 설정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지역권에 관한 내용은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것 보시면 1번. 지역권도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와 마찬가지로 권리자를 기록해야 된다. 권리자를 기록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 지역권은 자, 지상권 같은 것들은 뭡니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개 지역권은요, 아까 그 토지 이렇게
공로로 나갈 때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것도 이 지역권도 사람이 이용하는 권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편익을 제공하는 거는 토지가 토지에게, 물건이 물건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토지가 토지에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권리자라고 따로 기록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권리자라고 따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자에 대해서는 굳이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해설 볼까요? 여러분들 해설 봐보시면 194페이지 해설. 1번 X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등기관리자인 지역권자는 등기기록의 기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지역권을 취득하여도 이를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권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은 등기기록의 기록사항이 아니라는 점, 요 점을 조심하시고요. 원래 우리가 이 지역권 자체는요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 토지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 관계된 등기 2018년도에도 우리가 한 문제 나왔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이제 능력 법원직에서 이렇게 능력 검정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 전세권에 관한 등기 문제 봅니다. 전세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 자, 4번 볼게요. 4번. 변경계약에 따라 전세금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변경계약을 한다. 전세금 변경 등기, 전세금을 변경한다. 자, 우리가요 전세권 등기 같은 거는 용익물권이라고 하지만 뭐예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를 위해서? 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담보해주는 일종의 그런 물권 역할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세권인 자체가. 되게 그래서요 전세권은 존속기간 동안은 용익물권으로서 되게 존재하고요. 존속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걸 담보해내는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되게. 자, 그러면서 담보물권의 성격으로 인정을 해줄 때는 저당권처럼 취급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처럼 취급해준다는 뭘,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 저당권처럼 취급해준다. 이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물건이 경매를 들어갔다든가 강제집행이 들어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배당을 받을 거나 이렇게 할 때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유효한 권리가 되는데, 이 우선변제권이라는 이 성격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저당권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채권에게 대해서 우선 변제 받는 것처럼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순위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이 1억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저당권 1억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누군가가 그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다.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준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에 그 물건의 값어치, 담보 가치에서 1억만큼은 빼고 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배당받을 때 2순위가 되는 거고 앞에 1순위 1억 우선 변제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에서 이 전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전세권 성립의 요건이기도 하잖아요. 지조하고는 다르게. 자, 그럴 때 요 1억을 지금 변경 등기한대요. 변경 등기. 그러면 우리가 변경하는데 전세금을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억 5천으로. 1억 5천으로. 뒤에 아무도 없어요. 이거 올리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당사자가 올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런 건 어떻게 부기로 붙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 그런데 뒤에 1억으로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저당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담보대출 뭐 1억 해줬어요. 이런 상태에서 5천만 원 더 올리는 걸 여기다 부기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앞자리에 1억의 우선 변제권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 1억 5천짜리가 있게 돼버리면 이 뒤에서는 뭐예요? 예기치 못하게 담보가치 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부기 등기를 하고자 하면 뒤에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죠. 동의나 승낙. 그러면 요거 변경 등기할 때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럼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변경 못하냐 얘기죠.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이거 자체는 변경을 못하죠. 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증액 이렇게 등기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전세권. 그렇죠? 그러면 배당 순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1억, 1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부기로 붙이면은 만약 부기로 허용해 줬을 땐 1억 5천 1억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그래서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수리할 수 있어요. 뭐로? 주등기로. 주등기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게 없다면 자,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요런 걸 제공하지 않았다. 수리할 수 없다.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땐 주등기로 수리하는 거고. 이런 게 다 따라 들어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부기 등기로서 수리해 주면 되는 거죠. 승낙하거나 동의를 했으니까. 여기 승낙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4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 자, 3절까지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민법에 있는 용익물권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하고 관계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등기법상 이제 초반에 본 3조에 보면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게 돼 있죠. 임차권은 우리가 채권으로 분류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준다. 등기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등기의 효력이라는 게 있죠. 등기의 효력 뭐가 있습니까?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력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임차권을 채권을 등기하면 원래 채권은 뭐야? 상대적인 권리로서 절대권이 아니죠. 상대적인 권리로서 어떻게 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데 요걸 등기를 하면 물권처럼 그런 효력들을 준다라는 얘기죠. 물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힘들을 여기도 준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에 길을 허용해 줍니다. 열어놨고요. 민법에서도 그렇게 길을 열어놨고 그걸 등기법에서 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해놔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자, 문제 봅니다. 임차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요게 이제 법무사 시험에서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네요. 1번부터 4번까지. 자, 5번까지 지문이 있죠. 임차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5번. 법무사 시험 문제는 5번까지 있죠. 5번이 옳지 않습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 주택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 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게 법원의 촉탁으로 하느냐 이 얘기죠. 주택임차권 등기가 마쳐졌다. 등기 명의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그럼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다. 그러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집의 소유권자 등기 명의인이 저기 있는 것처럼 이사를 갔다든가 그래서 주소나 성명 이런 게 바뀌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든가. 자, 이렇게 변경된 경우엔 그러면 등기부에 있는 등기 명의인의 인적사항하고 실체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치하게 고쳐줘야 되겠죠. 이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후발적 불일치.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해야 된다는데 중요한 건 누가 신청하느냐 이 얘기죠. 이게 법원이 촉탁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등기 명의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 명의인 스스로가 신청을 해서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이제 단독 신청하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그런 얘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5번 법원의 촉탁으로 이 부분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요게 또 한 문제 더 나왔어요. 작년에. 자, 같은 2018년도에 또 두 문제가 나왔다는 거. 앞에서 다른 물건들은 한 문제씩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는 두 문제나 임차권,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두 문제씩 나왔다. 자, 보세요. 원래 채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닌데 이렇게 등기가 되게끔 하니까 좀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예가 되겠습니다. 임차권. 자, 2번 임차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봅니다. 2번 송전선 선화부지의 공중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전선을 소유하기 위하거나 토지의 지하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구분 임차권 등기는 할 수 있다? 구분 임차권 등기라는 건 없어요. 안 돼요. 이건 할 수 없어요. 구분 지상권 요거는 개념이 있고 얼마든지 등기가 됩니다. 근데 구분 임차권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설해 보시면 2번의 X표
구분지상권과 달리 구분 임차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송전선 공중공간 상하의 범위를 정해. 우리가 토지가 이렇게 한 필지 있어요. 옆에서 봐서 측면에서 봤습니다. 지하, 지상, 공중이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 소유권의 범위 자체도 우리가 보면 토지 이게 지표에만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지상과 지하에도 미치죠. 그렇죠? 어디까지? 몇 미터까지? 그런 거 없어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까지 이 효력이 미칩니다. 소유권의 효력. 자, 그러니까 이 토지를 여기서 이렇게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는 이만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토지를 이걸 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만큼만 좀 이용하자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공중에. 지금 이런 거예요. 송전선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 위치로. 그런데 이 높이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소유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거나 무슨 계약에 의해서 빌리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지상권으로 얻는다 이 얘기예요. 구분지상권. 그래서 구분지상권으로서 이거 얻는다.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해준다고 그런 규정이 있고, 그런데 이걸 구분 임차권으로 이렇게 구성해주는 건 규정이 없다라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구분 임차권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 규정이 없으므로 이렇게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임차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우리가 나왔었던 거네요. 4번 가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결정으로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임차권 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고 등기관은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수리가 아니고요. 각하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결정으로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임차권 등기에 기입을 촉탁할 수 있고 등기관은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해. 자, 지금 뭡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결정돼 가지고요. 효력이 발생돼 있는데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이거 하면 촉탁하면 각하 대상이다라는 거. 수리 안 합니다. 요거 각하돼야 돼요. 자, 요거 내용을 해설을 가보시면 밑에 4번에 X표 돼 있는군요. 첫 줄을 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할 때 한때, 그 다음에 결정에 의한 때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이제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촉탁해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판결로 선고되거나 결정으로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의 기입을 촉탁해야 됩니다. 자, 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제 법원 사무관들이 이제 주로 이런 촉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결정 후에 주택의 소유권이 되었음에도 촉탁서에 전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 등기에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 의무자의 표기시가 등기 기록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 촉탁을 각하해야 된다. 결론은 뭐예요?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 촉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각하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수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기출문제 총망라에서 몇 년치 망라에서 볼 때 그 교재 있죠. 거기서는 요 부분의 문제들이 또 여러 개 문제들이 나와 있었죠. 그거 벌써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2018년도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나왔던 문제가 좀 반복되는 경향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직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뭐 지문이 여러 개 달라도 하나 지문이 똑같아요. 답이 되는 지문이 똑같은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막 그냥 외우고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만 외우고 계시지 마시고 이유까지 우리가 좀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용익물권에 관해서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담보권에 관한 등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권에 관한 등기. 자, 그럼 담보권 그러면 민법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죠. 이 중에 등기부에 나올 수 있는 권리 치면 유치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질권은 우리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죠. 부동산질권은 없어요. 자, 동산질권은 등기부에 나올 수가 없고요. 요 권리질권이 이제 등기부에 등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됩니다. 저당권. 자, 저당 중에 이제 공동저당이라는 개념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저당권에 관한 등기 공동저당 바로 나오는데, 자, 공동저당은 그거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물건, 2개 이상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우리가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등기하는 것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공동저당물, 즉 저당 대상이 되는 물건이 5개 이하일 때까지는 그냥 그 공동저당도 일반적인 저당 등기를 하지만 5개부터는 어떻게 해야 공동저당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공동담보 목록 요걸 작성한다는 거. 그러면 4개까지는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 안 하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몇 개의 물건에 공동저당 설정되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대개 보면 저 공동저당되는 가장 일반적인 예 중에 하나가 단독주택 같은 것들이 있죠. 일반적인 건축물, 구분등기 안 돼 있는 건축물. 그래서 건물 소유권 하나, 토지 소유권 하나, 한 필지. 그래서 물건이 2개죠. 요거 가지고 이제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을 받을 때 금융권에서는 대개 여기도 저당권, 여기도 저당권 이렇게 설정해요. 물건 2개에다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해서 이런 건 공동저당입니다. 이런 게. 그럼 물건 2개니까 이거 공동담보 목록 작성 안 하죠? 목록을. 왜? 5개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요렇게 2개 다 저당권 설정됐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아 보면 요 등기할 때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공동담보 그래서 토지 집원 나옵니다. 토지 등기부에 또 보면 요거 저당권 등기해 놓으면서 공동담보 해서 건물 요 위치고 나와요. 건물. 같이 공동저당 했다는 표시 이런 식으로 공동저당 등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5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담보 목록이 작성된다 어쩐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하고 관계돼서는 이제 민법과 관련되면 민법과 관련되어야 된다거나 민사집행법 또는 민사소송, 민사집행법하고 강제집행편하고 좀 관계돼서 보면 저기 이제 경매나 이런 강제집행에서 배당을 받을 때 공동저당권자가 꼈을 때 배당받을 때 20배당이냐 동시배당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자, 문제 1번 봅니다.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동근저당. 자, 우리가 저당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액을 담보현액에서 만들어 고안해낸 게 근저당권이죠. 저당권이라는 게 애초부터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장래 저당권을 이렇게 증감 변동하는 채권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이라는 걸 고안해냈고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권은 대부분의 성격은 저당권과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저기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액이 0이 되는 순간 소멸하죠. 무효등기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근저당권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채권액이 0이었어도 근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저당권과 좀 다르다라는 거.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할 때 저당권은 채권액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이런 개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공동근저당 옳지 않은 것. 자 2번에 가보시니까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을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갑부동산의 소유자와 을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동의를 하여야 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저당권
저당권, 그냥 저당권이라고 해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같으니까 성격이. 근저당권이라고 뭐 해봅시다. 근저당. 저당이든 근저당이든 그 대상.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소유권을 저당 잡는다 이런 개념으로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의 목적, 대상 그러면 대개 소유권이다 이렇게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법에 분명히 돼 있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물권도 저당권, 근저당권의 대상이 목적이 된다. 뭐가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전부 다 저당권,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한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당 잡는다. 가능한. 지상권을 저당 잡고 돈 빌려준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얘기지. 전세권도 마찬가지. 전세권을 저당 잡고 돈 빌려준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런 저당권은 어떻게 하겠어? 부기등기로 붙이겠지. 그쵸?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주등기로 들어가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부기등기로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지문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야. 갑이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지금 공동담보를 잡는데 갑이라는 부동산은 소유권을 잡았어. 그 다음에 을이라는 부동산에는 지상권이 있는데 요 지상권을 공동담보로 잡겠다 이 얘기야. 가능하냐 이 얘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공동담보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만 뭐 15개, 10개, 2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것처럼 이거 하나 이렇게 잡는 것도 공동담보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갑부동산의 소유자와 을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럼 갑부동산의 소유권자는 A라고 하고 을부동산의 지상권자는 B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하나의 채권을 담보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죠. 얼마든지 하죠. 여러분들 소유권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데 A가 자기 부동산 갑이 있어요. 여기다 저당권 설정을 빌려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거 하나 가지고는 빌려주는 돈을 다 담보할 수 없겠다. 담보물을 더 가져오라. A는 근데 부동산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기 친구 C 초자가 C가 뭐를 가지고 있어? 을이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것도 담보로 잡는다. 그래서 저당권은 이렇게 두 개 들어가요. 근저당권, 저당권. 그러면서 돈은 이렇게 빌려주죠. 채무자. 이런 사람 뭐라 불러요, 여러분들? 물상보증인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여기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야. 채무자는 누구로? A로. C는 여기 소유권자고. 그쵸? 자, 공동담보가 되는 소유권에 소유권자가 분명히 달라요. 달라도 얼마든지 등기할 수 있다. 그거 그대로 가자면 요게 지상권이다. 이건 소유권이고 소유권 잡고 지상권 잡고 돈 빌려준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 동일해야 된다.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물상보증인 개념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저당 그런 내용들. 그 다음 자 5번에 이어서 공장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저당.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저당권이 대상이 되는 거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은 부동산이어야 되고 권리는 소유권, 방금 봤던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말고요. 우리가 공장재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재단에서 공장하고 또는 광업재단 요게 이제 저당 잡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이나 광산, 광업은 가보면 공장 가보면 있어요. 공장 토지 있고 공장 건물 있죠. 공장 안에 기계들이 있어요. 기계들. 자,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하면 값어치가 얼마 안 나가는데 이걸 합치면 굉장히 값어치가 나갈 수 있죠. 공장 부지나 건물 값어치 얼마 안 나가요. 근데 이걸 담보로 이제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돈이 안 된다는 거지. 많이 빌리고 싶은데. 그럴 때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기계까지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묶으면 어떻게 시너지가 그래서 담보를 훨씬 더 많이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묶어. 이게 전부 재산들이죠. 묶잖아. 뭐라? 재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광산에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강업 여기 가면은 거기도 마찬가지. 뭐 그거 각각 개별적인 뭐 물건이나 뭐 이랬던 또는 강업권 이거 자체 이런 권리만 놓고 뭐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얼마 안 하지만 이거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하나의 산업 그 집단처럼. 그래서 요것도 재단으로 묶어서 요 재단으로 묶는 이유는 재단으로 등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출받기 위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고
그 저당을 우리가 공장저당, 저당, 광업재단, 저당. 또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공장재단 저당, 광업재단 저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이 부동산 놓고 그냥 각각 등기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왜? 부동산이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어떤 대출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재단을 만드는 거죠. 자, 공장 저당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능력검정시험 등기직의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3번 보시면요. 일반 저당권을 공장 저당권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계약서와 목록을 제공하여 저당권자가 단독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단독으로. 자, 일반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저당권자가 일반 저당권, 예를 들면 토지의 저당권자, 건물의 저당권자, 이런 저당권자가 이거 안 되겠어. 공장 저당권으로 변경하고자. 이걸 묶어서 변경하고자 한단 말이죠. 그거를 저당권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이거 단독으로. 아니죠. 단독으로. 단독으로 안 되고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당연히 등기 권리자는 근저당권자이고요. 등기 의무자는 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7번 가보시면 이제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이제 본격적으로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물어보네요. 자,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에서 문제 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직 능력검정시험 문제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2번. 일단 뭐 근저당권 말소 등기한다, 말소 등기한다. 뭐 채권액을 다 변제했다든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들. 자, 그렇겠죠.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만이 근저당권에 말소 등기 신청이 있어서의 등기 권리자다. 자, 지금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소유자가 말소 등기 신청한다. 당연하겠죠. 근데 소유자가 지금 바뀌었어요. 바뀐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그럼 현 소유자는 당연히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 소유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설에 가보세요. 2번에 동그라미 2번.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의 등기 권리자는 소유 명의인이고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다.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등기 권리자는 소유 명의인인 제3취득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다. 저당권 설정자가 전 소유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대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갑의 물건이었어요. A가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얘가 설정자고 소유자, 설정자. 얘가 권리자, 저당권자.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요 물건이 을에게 이전 등기됐습니다. 이전 등기.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한 관계에 있어서 을은 제3취득자일 뿐이죠. 그럼 제3취득자가 뭐 변제를 했다든가 뭐 했다가 해서 정당하게 이 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청구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말소 등기 신청. 그래서 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저당권 설정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애초에 이거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죠. 여기선 전 소유자.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도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말소 사유들, 뭐 일반적으로 채권을 변제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런 걸 신청하겠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 201페이지 근저당권의 이전 및 근저당권의 이전 및 변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변경 등기. 자, 이제 뒤에 이제 근저당권이 등기되고 그 뒤에 이해관계인이 생기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이해관계인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은 변경 등기할 때 이제 부기 등기를 못 하죠. 그래서 동의 승낙을 받는다면 몰라도 못 하고 주 등기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 자, 이 문제 옳지 않은 것 4번에 보시면
근저당권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한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부기 등기할 수 있지만 제3자들, 후순위 권리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부기 등기하려면 동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주등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종전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예를 들어서 1억의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5천만 원을 지금 추가하는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려고 그래. 그러면 일단 어떤 등기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종전부동산에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냐? 아니면 자, 우리가 이제 증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X라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Y라는 부동산에다가 추가로 지금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등기필 정보를 받을 때 종전부동산의 등기필 정보 요거 필요하냐 이 얘기죠.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종전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이 여기 근저당권 설정돼 있었다고 그랬죠. 이거에 대한 등기필 정보가 제공돼야 되냐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니까 이 부동산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하려는 부동산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 자 이렇게 해서요 202페이지까지 우리가 강론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6장 신탁에 관한 등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1시간 남았어요. 캔커피 하나 드릴까요? 예, 주시면 고맙죠.
화장실 좀 갔다 오시고. 네? 배터리가 없나요?
오늘 16일이죠? 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2018년도 부동산 등기법 기출문제 2018년도 거만 뽑아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3페이지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원 공무원 교육 교재 344페이지 이하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신탁에 관한 등기. 자, 신탁 등기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합니다. 신탁 등기. 신탁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자신의 권리나 이런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맡겨서 관리하게끔 하는 것들이죠. 그럴 때 이제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넘겨주는 건 아니죠. 신탁을 위해서 넘겨주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신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것이고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이제 신탁 취지의 등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 해서 신탁에 관한 등기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문제, 신탁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동일한 위탁자 및 수탁자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신탁 목적으로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 개의 신청 정보로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신탁 원부가 될 서면은 한 개만 첨부하면 되고 매 부동산마다 별개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동일한 위탁자, 수탁자 수개의 부동산에 같은 신탁 목적,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요 한 개의 신청 정보로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신탁 원부가 될 서면 요거 한 개만 첨부하면 되느냐라는 얘기죠. 요게 한 개만, 그래서 별개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별개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부동산마다 별개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 왜? 등기원인 신탁 원부가 될 서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해설을 내려가 볼까요? 4번 동그라미 X.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81조 각호, 이러한 각호 사항을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해야 된다. 신탁 등기 등기 사항.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각 부동산마다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정보. 이게 한 개만 첨부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보를 각 부동산 별개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신탁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사무관 시험이었네요. 2018년도. 자, 1번 봅니다.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되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의 신청과 일괄하여 한 건의 신청 정보로 하여야 한다. 자, 일괄하여 한 건의 신청 정보를 해야 한다. 일괄하여 한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개로, 별건으로 하는데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 일괄하여 한 개로 한다. 이게 아니고 동시에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 조심하세요. 동시에 하여야 한다. 자, 일괄하여 하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해설 한번 가보세요. 해설. 204페이지 하단부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 X표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예요. 수탁자가. 여기 이 부분도 틀렸죠.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되,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 보전 등기,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표현이 좀 그랬는데 여기에 일괄하여 한 건의 신청 정보로 해야 한다. 맞고요. 이것도 동시에 신청한다라는 의미도 맞다라는 얘기예요. 맞고, 여기서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이다라는 거. 공동으로 신청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부분,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탁 등기하고 관계돼서요 꽤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우리가 시리즈 앞전에 여러분들 2018년뿐만 아니라 뭐 5년치, 10년치 이렇게 기출문제 다뤘던 그 내용들 보면 이 신탁등기와 관계돼서 된 문제들도 꽤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나오던 분야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또 집중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그러면 우리가 본등기 개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가등기는 등기로서의 효력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위 보존의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력.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은 언제 일어나냐 이 얘기죠. 가등기 자체는 뭐야? 물권 변동. 등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효력이 등기의 효력, 그럼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는 게 있는데 가등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는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한때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본등기 한때 물권 변동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순위는 가등기 한때로 올라간다. 순위 보존의 효력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또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낀 제3자의 처분등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 이제 직권으로 말소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자, 7장 가등기 여러분들 교재 205페이지. 자, 제3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번 문제 봅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럴 때 이제 가등기는 보통 우리가 청구권을, 그러니까 장래의 어떤 청구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로 가등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이런 가등기,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를 담보 목적으로 우리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걸 이제 담보 가등기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담보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요걸로 또 규율하는 가등기가 있어요. 그거랑 또 구별을 하셔야 되겠고.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볼까요?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권리자의 상속인이 가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했다. 그럼 이렇게 볼까요? 갑의 X부동산에 을이 가등기를 설정했어요. 가등기. 그럼 여기가 가등기 설정자, 가등기 권리 설정자. 여기 가등기 권리자. 그렇죠? 그럼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했대. 누가 사망한 거예요? 을이 사망한 거죠. 그럼 가등기권자의 상속인, 그럼 예를 들면 병이 상속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본등기 신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어쨌든 본등기를 신청을 한다 그럴 때요. 여기서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었다 그러면 을이 당연히 본등기를 신청하겠죠. 근데 사망했어요. 그러면 요 권리가, 가등기권이 여기 상속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본등기를 병이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하기 전에 먼저 가등기를 요로 이전하는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 요걸 먼저 맞춰야 되느냐, 상속 등기를 맞춰야 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문에서는 상속 등기를 먼저 맞춰야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냥 명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설 가보세요.
1번 X표 돼 있는 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요. 자,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에 의한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할 필요 없이 그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여기가 사망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속일이다 이런 걸 증명하는 서면 요걸 첨부해 가지고 바로 공동으로 본등기 신청을 한다. 그래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신청 가능하다. 1번 맞춰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문제. 자, 법원직 능력검정 시험이었습니다. 1번 1번 자,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우리가 저기 교재에 보시면 그 조금 오탈자가 있어 가지고요. 내용이 좀 그런데 자,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럿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럿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다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준공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가등기 권리 하나를 여럿이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공유 지분 개념이 있잖아. 그래서 가등기를 예를 들어 3명이 가지고 있어요. 갑, 을, 병. 가등기권자. 지분에 대한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지분은 균등하다.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할 때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하여 그래서 이 가등기를 보존하는 행위 요거 공유물 보존 행위 요거에 준해서 혼자서 전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해 버릴 수 있느냐. 본등기 신청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이 소유자, 공유자 3명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거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별로 일부 지분에 의한 거 가능하다. 전부가 아니고 본인 지분에 관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자, 교재 206페이지입니다. 문제 3번. 가등기 2018년도에도 문제가 꽤 나왔어요. 다른 데서 뭐 한 문제씩만 나오는데 비하면 가등기 요거는 벌써 3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렬에 다 나오고 있죠. 사무관에 나왔습니다. 2018년도 사무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매매계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재하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매매계약서와 가등기할 때 통지받은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 부분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요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죠. 자, 다시 봅니다.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본등기 원인 일자는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 요 날이 뭐예요? 원인 일자고요. 본등기 원인 일자.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매매 계약서와 가등기 할 때 통지받은 자, 매매 계약서 요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가등기 할 때 통지받은 가등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 가등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죠. 해설을 가보세요. 해설. 정확하게 이제 보자면 3번 X표 돼 있는 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본등기 원인 일자는 매매계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기재를 하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매매계약서까지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가 아닌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가지고 있는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 이걸 제출하는 게 아니고 가등기 의무자, 그쵸? 소유자라고 이제 예를 들자면 소유자였겠지. 가등기 의무자, 이 가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요게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밑에도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를 할 때 통지받은 가등기권자의 등기필 정보가 아닌 가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 가등기권자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지금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 정보가 필요하다. 그게 제공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문제에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등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4절에 가보시면 가등기의 말소 절차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가등기 말소 절차. 자, 가등기의 말소 절차. 가등기 말소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직 능력검증에서 2018년도에 출제했던 문제. 자, 3번 봅니다. 3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를 해야 된다. 가처분 명령에 이루어진 가등기.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정한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 요 가등기 말소를 해야 하느냐. 그냥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등기를 하더라도 통상의 말소 등기 절차, 통상의 말소 등기 절차, 통상의 말소 등기 절차 요걸 일반적인 말소 절차 밟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가등기 말소. 우리가 요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이루어졌다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말소를 할 때는 가등기 말소 절차, 등기 말소 절차, 통상의 말소 절차 요거 밟아서 한다라는 거. 이 민사집행어조가 이 방법에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해설 참고하시고 다음에 문제 2번 가봅니다. 가등기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구급직에 나왔던 거네요. 2018년도 구급직. 옳지 않은 것. 자, 2번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정한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방금 앞에서 우리가 능력검정 등기직 능력검정이 법원직이었나요? 앞에 등기직이었죠. 거기서 나왔던 문제 그대로 다른 지문들은 뭐 다르겠지만 요 답은 요거였어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 구할 수 없다 했죠. 그렇죠?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한다.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굳이 해설을 한번 보시면 바로 위에 그 문제 2번 문제 위에 앞에 문제의 그 해설 3번 동그라미 3번 X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 정한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절차로 한다라는 거 통상 절차. 자, 이렇게 해서 가등기 얘기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8장 가봅니다.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촉탁.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제 등기 신청하면 신청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관공서에서 한다 그러면 촉탁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법원 공무원 교육규제 여러분들 보시면 383페이지 이하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는 3절 내용부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네요.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등기.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 요거는 교육규제 그 388페이지 이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또 2번 항목, 그래서 공매와 관련한 등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매 그러면 대개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렇죠? 법원에서. 이거 민사집행법에서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말고요. 공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관공서나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관공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사가 이런 걸 하게 합니다. 이런 걸. 지금 대표적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얘들이 있어요. 얘들이 요거 이제 주로 하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죠.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세금을 갖다가 지금 걷어야 되는데 세금 체납자가 있다. 체납자가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체납자 부동산 이런 거 찾아보고 압류등기 합니다. 압류등기. 요 압류등기 이제 촉탁해가지고 압류등기를 하죠. 이렇게 압류등기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요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촉탁하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니들이 이거 강제로 팔아가지고 나 세금 좀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절차를 우리가 되게 공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공매 관련한 등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매 공고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년도 법무사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5번에 세무서장과 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한 그 밖의 기관이 공매 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 신청 수수료 및 등록 면허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자, 이거 뭐 면허세라든가 세금이나 수수료 납부에 관계된 얘기인데요. 이 등기 신청 수수료는요, 우리가 세무서장과 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한 그 밖의 기관은 이렇게 기관이 공매 공고를 등기 촉탁한다. 그러면 얘들하고 얘들 빼고 그 밖의 기관들 공매 공고 등기 촉탁한다. 그럼 이런 건 면제해 주느냐 이 얘기죠. 일단 등기 수수료, 등기 신청 수수료 면제받는 기관은요. 세무서장하고 자산관리공사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납부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내야 돼. 여기 지금 뭐였어? 제외한 그 밖에 기관이 공매 공고. 그럼 걔들은 내야 되는데 지금 걔들이 어떻게 촉탁하는 때는 이거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모두 납부해야 된다. 얘들은 안 내요. 둘은. 나머지는 내야 되고. 그래서 얘들도 내야 된다는 의미로 나오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등록면허세는요. 모두 다가 면제 받습니다. 모두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몽땅 납부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요 문제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 시리즈에서 우리가 문제 풀어봤을 때 몇 문제 있었어요, 이거. 두세 문제. 그만큼 조금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2018년도에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법무사 쪽에서 나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경매에 관한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관한 등기. 경매에 관한 등기. 1번 매각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각을 원인으로 한 등기.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경매라고 이제 부르는데 경매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입찰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입찰. 그 입찰을 저렇게 이제 경매라고 부른다.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른데요. 어쨌든 뭐 경매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이제 매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매를 통해서 매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매하는 날, 이걸 경매 기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는 입찰 기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게 매각 기일이라고 표현해요. 법상에서는 매각 기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 낙찰됐어. 낙찰돼서 그 사람이 이제 매각 대금을 다 납부를 했다. 쉽게 얘기하면 돈 다 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그거에 의한 이제 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경매에서요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언제 취득하느냐 이 얘기죠. 낙찰자가 대금을 다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래 우리가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때 취득하죠. 그런데 경매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속, 공영징수, 경매, 공영징수 뭐 이딴 것들은 어떻게 해요?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은 사실 취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완납 증명서 발급받아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죠. 그럴 때 이제 매각을 원인으로 등기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을 원인으로. 자, 옳지 않은 거 했을 때 4번 가보시면 전유 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에 촉탁서에 제공된 매각허가 결정에는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으나 이미 대지권 등기가 맞춰졌다면 근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 미치므로 그 건물과 대지에 대한 이전 촉탁은 수리하여야 된다. 요거 수리 안 하고 각하합니다. 요게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시면요. 구분 등기돼 있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501호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전용 부분이라고. 전용. 건물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어떻게 이 땅을 지금 바탕으로 있잖아요. 이 건물 자체가 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디디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대지권이라고 이제 본다면 대지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대지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많이 소유권이죠. 대지권, 소유권. 자, 그걸 어떻게 건물이 건물 면적, 이 전용 부분의 면적 지분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보면. 자, 그런데 문제는 저당권을 여기다 설정을 했을 때 이게 대지권이 있다 그러면 대지권에도 당연히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보시면 전유 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 이거는 아예 애초에 전유 부분에 설정됐대. 그래서 매각된 경우에 촉탁서에 제공된 매각허가 결정에는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으나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었어요. 이미 대지권 등기가 맞춰졌다. 그럼 근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상인권에 미치느냐 이 얘기죠. 그럼 미치니까 어떻게 이전 촉탁 수리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해설 가보세요. 각하해야 되는데요. 해설 맨 밑에 4번 동그라미 X. 대지권 두 번째 줄. 대지권 등기가 맞춰진 후에는 전유 부분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전유 부분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지권 변경의 등기, 변경 등기가 선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전부 각하한다. 자, 대지권 등기가 돼 있었다. 그쵸? 언제 돼 있어요? 근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매각된 이후에 근저히 대지권 등기가 됐대요. 그러면 애초에 근저당권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대지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런 것들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경 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래야 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전 촉탁이 들어와야 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각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하.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등기직 능력 검정 시험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 구분 등기 얘기 나오면 이거 항상 대지권하고 이 전유 부분하고 이 저당권 설정했을 때 저당권이 전유 부분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데 대지권에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런 경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 받을 때 이 대지권의 지분도 같이 그 권리가 넘어오느냐 안 오느냐.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면 같이 따라오는 거고 안 미치면 따라오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계돼서 이제 자주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4번 가압류. 자,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임시적인 보전 처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자, 법원 공무원 교육고제 396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번에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해가지고 봅니다. 문제,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년도 사무관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3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맞춰진 후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맞춰진 후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제3자의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임시로 가처분 해놨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등기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끔 가처분 해놨는데 아직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건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처분 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제3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3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가처분 채권자, 가처분권자가 요거, 여기 이 권리자가 우리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하듯이 가처분돼 있던 게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죠. 요걸 이제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A가 가처분권자였는데 A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얘는 B라고 해봅시다. B. 결과적으로 여기 중간에 꼈잖아. 그쵸? 자, 이랬을 때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 요거를 요렇게 가처분 등기 신청하면서 가처분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면서 이거에 의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면서 요거 말소 신청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말소 신청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소 신청 신청할 수 없다. 좀 조심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사이좋게 2018년도에는 가처분 하나, 가압류 하나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요거 가처분, 가압류 등기는 법무사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가압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채권자 000 외에 공인으로 등기된 가압류 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촉탁을 각하해야 된다. 자, 00 외 001로 등기된 가압류 등기 채권자. 자, 근데 그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그래서 A 외 3인. 그럼 뭐예요, 지금? 가압류 등기 그 채권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야? 4명이라는 얘기죠. 자, 이 중에 일부 채권자의 해제. 그래서 2명. 예를 들어서 채권이 해제됐어. 그러면 2명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된 채권자하고 내용이 달라지잖아. 그쵸? 권리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일부 채권자 해제로 인한 변경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는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게 등기 의무자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촉탁을 각하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변경 등기를 통해서 경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정 등기를 통해서 변경 등기. 자, 경정 등기를 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경정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변경 등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하할 것은 아니고 경정 등기 후에 변경 등기 한다라는 거. 자, 해설에 맨 밑에 가보시면 213페이지 맨 밑에 3번 해설해 보시면 채권자 00 외 어쩌고 해서 가처분, 가압류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망에 의한 경정 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의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변경 등기 신청이 있다 했을 때 각하할 것이 아니라 경정 등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촉탁한 변경 등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가처분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목의 라의 가처분. 자, 문제 바로 볼게요. 가처분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년도 법무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4번 가장 옳지 않은 거. 지문이 기니까 넘어갔네요. 옳지 않은 거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제3자. 자, 앞에서 지문 이거 뭐라고 나왔어요? 틀렸다 이렇게 나왔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처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가처분하는 등기와 그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이에 누군가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다. 저당권 등기가 있었다. 요거
말소 신청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얘기죠. 말소 신청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서 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앞에 것과 연관시켜서 그 해설 같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 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등기 촉탁 전에 먼저 대위로 상속 등기를 마침으로써 등기 의무자의 표시를 등기 기록과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상속 등기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 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가처분 결정. 그렇다면 채권자는 등기 촉탁 전에 먼저 대위로 상속 등기를 마치고, 자, 피상속인 예를 들어서 A가 있었고요. 이 사람하고 원인 행위 생전에 뭐 채권 채무 관계 뭐 이렇게 이제 보면, 그래서 가처분 권리자가 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이런 원인 행위를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권리의 이전 등기 요걸 원인 행위에서 권리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했어요. 원인 행위는 이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 B가 있는데, 이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요거를 결정받았어요. 자, 요런 상태에서 그 가처분 결정받은 거, 그 등기를 할 때 요거 상속 등기 먼저 해놓고 결정받은 대로 여기다 등기하느냐 이 얘기죠. 상속 등기를 마칠 필요 없이 바로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상속인 명의로 거침이 없이 가처분 기입 등기를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설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속 등기 마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권리 내용 등기하고 이런 거 단순한 것들보다 이제 꽈서 나온다 그러면 이게 되게 상속하고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망을 했을 때 그러면 피상속인하고 관계를 갖다가 상속인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직 능력검정 2018년도 문제입니다. 저촉되는 등기 말소, 가처분에 저촉되는 거, 말소하는 거. 자, 4번 지문 가봅니다. 4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가처분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어디서 봤죠? 앞에서 두 번이나 이 지문 가지고 틀렸다고 나와서 단독으로 신청, 말소 신청 안 된다는 얘기죠. 말소하지 않습니다. 저건 말소가 안 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채무자가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적극 조산, 소극 재산 뭐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이런 게 안 되면 파산하고 또 다시 살리기 위한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관련돼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등기직 능력검정에서 나왔는데요.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보존처분, 부인의 등기,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변제 계획 인가 결정 등의 절차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않는다. 자, 요거요. 무조건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개인 회생 절차에서 요게 법인이냐, 채무자가 법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보존 처분하고 부인의 등기, 요 보존 처분하고 부인의 등기는요 무조건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는다. 이 부분 틀렸어요. 무조건 등기합니다. 뭐 채무자가 뭐가 됐건 간에 무조건 등기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와 법인이 아닌 경우, 뭐 자연인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법인인 경우에는요, 나머지 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는 생략이 안 됩니다. 생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라면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등기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우에 되게 이렇게 또 요럴 때는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요런 등기들은 해줘야 되는데, 여기 개인회생 절차다 그러면 면제될 수 있다. 등기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인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나머지 보세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결정 요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법인이든 아니든 생략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는다. 요거하고 요건 반드시 무조건 등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등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거기 밑에 21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4번 동그라미 4번 X표 해가지고 설명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요거 등기하는 것과 등기하지 않는 거 요거 좀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부분 가봅니다. 9장 기타. 자, 이제 환지에 관한 등기, 2절 환지에 관한 등기. 우리가 이제 환지 같은 것들은 이제 개발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환지, 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하거나 수용 방식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제 등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환지는 지역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토지를 갖다가 개인들의 토지를 사서 수용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토지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환지. 그러니까 토지를 예쁘게 잘 가꿔서 다시 돌려주는 거, 환지. 이게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투자금이나 이런 게 좀 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막판에 이제 등기, 환지를 갖다가 내용들을 등기하는 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러죠. 환지 등기 절차. 자, 문제 봅니다. 1번. 환지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2번. 환지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없으나 표시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있다. 자, 표시에 관한 등기. 환지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후 계획 인가를 환지 계획, 이 환지 계획은 어떤 토지를 어떻게 뭐로 나중에 바꿔주고, 그 대개 보면 개발되기 전하고 개발된 이후에 토지 가격이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청산 이제 문제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지 계획. 근데 저 계획 짰다고 해서 그 계획들을 그냥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가받아야 돼요. 관리청으로부터. 인가받으면, 인가받은 내용을 이제 고시를 했대. 그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했던 것들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환지 계획, 이거에 따라서 이제 등기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못한다. 이것도 정지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2번이. 자, 다음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는데요. 2018년도에 이 문제 법무사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대개 보면 등기 부분만 이제 관련돼서 나와서 그런데, 이거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년도 하반기쯤에 해가지고 2018년도 초반부터 해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대폭 개편됐습니다. 원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한 6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거,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사업, 도시환경, 도시 정비 사업인가 뭐 있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요게 이제 해가지고 6가지가 이렇게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 다 줄여가지고 3개로 확 줄였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요 3가지만 딱 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복잡하게 이제 사업들이 6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거를 좀 단순하게 이렇게 3개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고쳐졌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을 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제
소유권이나 이런 것도 등기 문제로 이제 귀착되겠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법무사에서 물어봤는데요. 1번 볼까요?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상속 등기, 상속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관리처분 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요거 관리처분 계획 및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요걸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에 의해서 뭐 재개발 사업을 하건 재건축 사업을 하건 무슨 사업을 하건 간에 일정한 구역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여기 이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 시행자라고 그러는데 이 시행자는요 시장 군수 등 이런 관청이 될 수도 있고 시장 군수가 지정한 자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토지 소유자 등이 이제 조합을 설립하면 이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문제는 여기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끼리 상속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이 했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속이 한 이전 등기라든가 이런 걸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게 있어야 이 시행자에서 사업을 위한 어떤 등기들을 그 다음 등기를 이어가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대위에서 사업 시행자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와 같은 지위, 그래서 제3자로서의 그런 지위, 이해관계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때 꼭 이걸 첨부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럴 필요가.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220페이지 한번 보세요. 1번 X표 돼 있죠. 해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이와 같은 대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사업 시행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요걸 제공해야 된다. 요걸 제공해야 된다. 사업 시행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이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사업 시행 인가. 이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는 인가를 받았다는 그 서면만 있으면 되지 관리처분 계획 및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관리처분 계획 이거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서류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 계속해서 봅니다. 문제 2번. 등기직 능력 검정 시험이죠. 2018년도 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법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겠습니다.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명인과 관리처분 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폐쇄된 종전토지 및 건물의 등기 기록상 명의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여기서요 이제 심사 대상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명의인과 관리처분 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 일치하는지 여부 여기까지는 심사 대상이고요. 폐쇄된 종전토지 및 건물의 등기 기록상 명의인과 일치하는지 여부 요거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게 심사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명의인과 관리처분 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요게 심사 대상이고 나머지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공무업규제 462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문제 1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 2018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3번. 자, 공유토지 분할. 우리 공유토지 분할 할 수 있죠? 토지 분할. 협의 분할과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그거에 따른 등기,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옳지 않은 것 3번. 한 필지 공유토지가 그 일부 지분은 구분 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 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가 없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다. 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의 공유토지가
그 일부 지분은 구분 건물의 대지권으로서 한 필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일부는 구분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 건물 소유자에게 공유돼 있고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이 한 필지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분할할 수 없느냐? 얼마든지 분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청. 그래서 수리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할 개시 결정에는 다른 등기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분할 개시 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이를 각하해야 된다. 분할 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분할 개시 결정에는 다른 등기를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분할 개시하는 결정 다른 등기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했는데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분할 개시 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해 다른 등기 신청인 때는 이를 효력이 없으니까 각하하면 돼, 안 돼? 다른 등기 신청 못 막죠? 수리해줘야 되겠죠? 각하 틀렸어요. 수리해준다. 다른 등기를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분할 개시 결정은. 자, 이렇게 해서요. 222페이지까지 우리가 2018년도 사무관 법무사 9급 그 다음에 능력검정시험 법원직과 등기직에 나왔던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중복되는 지문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뿐만 아니라 저번에 이제 했던 그 전년도 거들 몇 년 전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 이 지문들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고 가셔도 소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를 꼭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정역에 좀 가봐야 됩니다. 합정역이요? 멀리 가시네. 다음에 한번 저기 소주 한잔 얻어 먹으러 찾아뵙자. 아, 그러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돼가죠. 예. 들어갈게요.